이슈 K 시간입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쪽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반대하는 측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배제한 논리다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자치단체 행정통합,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방 소멸 대안은 될 수 있을지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가 한반도 제2도시 조성을 내걸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까지 나서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부울경 그리고 또 광주 전남도 이런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도시들이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 어떤 걸까요? 네, 현재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포함해서 총 4곳이 이제 메가시티를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지금 행정통합, 그리고 나머지 3곳은 특별자치도를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죠.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러한 다시 메가시티 통합의 바람이 이제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 그 근본적으로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는 이런 시도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늘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고 네. 또 인구 유출도 굉장히 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은 지금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의 이제 생존의 위기까지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워낙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 차원에서 기존의 이제 지역 발전 계획이나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이 수도권의 규모와 맞설 수 있는 이런 대형화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서로 연결하고 규모 경제 효과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제 성장을 추구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저는 보면서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미국 시장에 맞먹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럽 경제 통합을 시도했던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독자 권역의 발걸음을 활발하게 내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부는 이런 행정통합 바람이 전북자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초광역 지역 경제권이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경제나 생산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있죠. 그렇지만은 전라북도는 지금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해서 낙후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지금 막 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러한 상황에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초광역 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특례와 작치권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제 어렵게 확보한 이런 특별자치도의 변별력, 여기에 이제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자본력을 가진 이런 경제 블록이 전라북도를 이제 에워싸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과의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려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이미 경기도까지도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정말 어떠한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내용을 특별자치도에 빨리 담아내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이 전라북도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우선은 일단 좀 우려되는 시선이 더 크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북 역시 내부적으로는 전주, 완주 통합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을 포함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추진이 오랜 화두였잖아요. 역시나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역별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주, 완주 통합과 청주, 창원 통합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네. 통합 초기에 통합에 대한 찬성이 완주보다 이제 청원군보다 완주가 더 높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웠을 텐데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정치인들 간의 어떤 동질성도 청주
창원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통합이 됐고 전주완주는 이제 지금도 이제 찬반으로 극렬하게 나눠져 있는데 왜 전북은 통합을 못하고 지금도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성찰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 통합 그 자체가 발전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는 지금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근본적으로 과거 통합의 시각과 접근 방법에 대한 시대 변화에 걸맞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6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기술과 시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대변혁기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살아남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하고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기술을 흡수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라북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미래적인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도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통합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이죠. 네. 사실 쟁점은 이런 자치단체들 간의 행정통합이 일극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이 단순히 행정을 통합해서 도시 규모를 키운다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한 접근 같기도 하고요. 행정통합의 방식, 방향, 내용을 채워넣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통합 그 자체가 어떤 발전을 꼭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혜택이 과연 모든 광역과 기초단체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합에 대한 규모의 측면입니다. 제가 마산시하고 창원 통합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면은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통합한 지 인구 100만의 대통합 도시가 탄생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시 성장과 지역 발전의 효과는 별로 보이질 않고 오히려 창원시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논리처럼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확대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런 논리에 따른 규모를 통합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규모 논리에서도 규모 경제 논리에서도 적정점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규모 불경제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뭐 그런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 규모가 IT 산업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어떤 절대적인 규모가 지역 발전의 독립적인 변수로만 꼭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같이 고려하는 이런 유연한 통합 방식을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 행정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북자치도에 미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이 미리미리 대응해야 하는 전략도 있어야 할 테고 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겁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도 하루빨리 이게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조급함은 좀 저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통합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규모의 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사회의 네트워크 방식에 맞는 적합한 전북적 연합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전북의 연합이 전체의 어떤 연합 방식을 모델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민주적 협업 거버넌스 체제, 이런 통합을 굉장히 저희가 꼭 찾아내야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 과거 역사로부터 통합의 근거를 상당히 찾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접근하기도 쉽고 설득력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의 메모리 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통합된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형 통합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한 합의된 비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을 찾는 작업을 전문가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같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기회도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북형 행정 통합에 어떤 내용들을 찾아 넣을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